누구랑 약속을 했을 때 그걸 왜 잊어버릴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메모가 안 돼서. 그럼 저도 한번 그런 실수를 했어요. 결혼식 때 꼭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전에 저한테 모바일 청첩장이 왔는데 메모를 깜빡하고 못한 거예요.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엄청나게 했죠.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해요. 원래 멋있어요. 진짜 멋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왜 잊어버릴까?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겠지. 그것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해서, 응? 입으로는 약속이 나왔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약속 가불관계였을 때는 약속 지키지. 어려운.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건. 그래서 가불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좀 더 재미있는, 호기심이 있는, 아니면 내가 을린 것에 무엇인가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돼요. 약속이.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안 지킨 원인과 반대되는 걸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갑이 되고. 네, 내가 갑이 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인지시켜줘. 인지를 또 시키거나 미리미리 계속 시켜. 계속 걔가 정확하게 내 미팅을 다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저번 주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해 냅뒀어. 내가 이 사람 보고 집에 가면서 얘 분명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전화 온다? 그랬더니 밤에 전화 왔잖아. 저녁 늦게. 그랬더니 왜?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만들까이죠. 재미있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혹하게 만들거나 혹하게 만들거나 혹하게 필요하다거나. 오래 가지는 않고 필요하다거나 뭐가 있을까요? 진심인 마음도 필요하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득이 되거나 진심은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그건 안 알아줘. 모르는 거야. 그래?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그거죠. 20년심이라는 거죠. 그건 가장 큰 착각이기도 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이득이 있으면 당장 올 때마다 치약 하나씩 줘 이러면 당장 오지. 응? 뭐는? 아니 이 미팅 하나 올 때마다 치약 하나씩 줘 이러면 안 오겠어요. 그럼 해볼까? 아무래도 또 치약 그거 받으면. 하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온다 그러면 내가 다 당장하지? 그러니까 치약 하나는 안 돼. 해봐. 할게. 자, 지금 약속. 그때마다 책 하나씩 줄게. 해봐요. 그럼. 자, 누군가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상도 일시적일 수 있고 혹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하는 이유, 이렇게 모이려는 이유, 또 약속을 해서 만나는 이유도 사실은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계몽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그거를 조금 나쁘게 말을 하면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뇌라는 걸로 했을 때 계몽이라는 거를 세뇌하는 거죠. 좋은 계몽을 한다.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정의가 뭘까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국민계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권력자들에 의한 이득에 의해서 계몽이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나쁜 세뇌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걸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나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 인생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판단이 돼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계몽이 좋은 거겠네요. 그럼 좋은 세뇌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세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아티스트리 얘기를 하자고요. 아티스트리에서 내가 왜 거기에 프로틴까지 넣었을까요? 단백질까지. 화장품 얘기하기도 바쁜데. 기본 중에 기본. 피부가 겉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속부터 쳐야 되는 거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장품에서 가장 기초는 피부의 구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구조를 내가 3분의 1을 할애를 했던 거예요. 그게 피부의 구조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얹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계몽인 거예요. 자, 이걸 쓰면 이렇게 좋아져요 는 어쩌면 그냥 혹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Y가 제대로 갖춰지면 앞으로는요 무엇을 들어가도 다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기본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하는 거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왜 모를까? 기본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의사가 왜 안 됐죠? 공부를 안 해서. 아, 공부를 안 해서 안 됐구나. 공부를 했으면 의사가 됐을까? 됐을 수도 있지. 아, 그 집은 부자였구나. 학비 장난 아닌데? 8년 동안? 한 그래서 최소 3억. 뭔 소리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 3억. 본과까지만 학교 6년만. 아, 6년만? 음. 아, 다 부자라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 가난하다고 다 못 가는 것도 아니지.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인턴 할 땐 돈이 없고 못 받고 그다음에 음. 전문이 들어가도 전문 수련이 들어가잖아. 월급 300만 원뿐이 안 돼. 종합병원. 자, 그러면 우리가 돈 잘 버는 거 알아. 의사가 왜 안 됐냐? 공부 안 했다. 그죠? 그럼 의사가 되면은 왜 그렇게 길게 배울까? 배울 게 많으니까. 무엇을 배울까? 전문 지식. 아, 전문 지식을 처음부터 배울 것 같아. 막 처음부터 메스 드라마? 아니 뭐 이름부터 수술이냐? 다 배우겠지 저는.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오면은 나는 그냥 바로 모델라인 픽업이었어요. 저 가위질 잘해요. 가위질은 타이 투종을 그만큼 잘해요. 잘하는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는 건 뭐죠? 이론. 이론하고 머리 감겨야지. 머리 감기고 바닥 쓸고 파마하고 바닥 쓸고 세상 귀찮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건 그런데- 학원에서 자격증 안 땄을 때지. 미팅 중입니다. 그런데 미팅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상이에요. 그 목소리 카톡 알겠다. 보내놓고 그래요. 한 번 통화하면 그때 가장 심한 날이 하루 동안 16번인가 전화 왔죠? 똑같은 걸로. 하여간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 항상 베이스를 안 깔아놓으면 안 돼요. 그 베이스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재미가 없어요. 아메이를 한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재미로만 준다 그러면 와만 준다 그러면 베이스가 없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흥을 해요. 내가 한쪽 그룹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거든요. 베이스 배우는 걸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매출이 그쪽 매출은 내가 어저께도 가서 거의 200만 원어치 매출 내고 왔어요. 도착해서 집에 내가 몇 시에 들어왔지? 11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거기서 5시 넘어서 끝났잖아. 그래서 픽업해가지고 하여간 거기서 픽업한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또 추가로 또 와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건강 관련돼서 질문하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수도 없이 했었던 관절을 어저께 또 설명했어. 그걸로 궁금하다고 앉아있는 거야. 그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할 수도 있긴 하죠. 저를 프로모션을 너무 해놨기 때문에 본인 설명을 안 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못해요. 왜 못했냐면 관심도가 달라요. 와우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 우리가 누군가나 다 똑같아요.
기본이 중요하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기본은 재미가 없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주려고 하는데 그 기본에 대해서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적절히 섞어야 되는 거예요. 와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 얻어갈 만한 무엇인가도 있어야 되고 떡고물도 그리고 그 와중에 기본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내가 기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 영양 보고 싶으면 기본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는 있어요. 재료가 중요해. 나이가 먹을수록 중요해. 비타민의 종류별로 아는 게 중요해. 몸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 과정에 들어가서 생리학을 배울 수는 없잖아. 제가 배운 수준이 거의 생리학 수준이거든요.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이 있어요. 병리학까지는 아니죠. 양리학은 배울 필요도 없죠. 내가 약사할 것도 아니고 의사할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근데 생리학 정도는 기본 겉핥기로라도 알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생리학의 기본 겉핥기가 사실은 우리 다 배웠어. 언제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생물 시간에. 네,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그 생물 시간에 배운 거가 진짜 완전 겉핥기예요. 수박을 이렇게 겉을 할 것도 아니고 수박이 저기 이때더라 아주 그 정도를 배운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대학교 문과과정의 생리학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냥 겉만 하트 수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 그런데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게 재미있나? 재미가 없다는 거죠. 학교 공부를 왜 못했을까? 흥미를 못 가진 거예요. 왜? 그 베이스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 방식이 외우게 했잖아요. 주입식. 세상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선순위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세 가지의 기본을 못 갖추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인간이다? 저 재미있는 인간인가요? 네버. 맞아요. 재미없어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승질 들어온 인간이다? 오라. 승질 들어온 인간은 인정? 오라. 그러면 자, 난 재미없다 라고 하면 제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세 가지는 줘야 된단 말이야. 한 가지만 갖고는 택도 없어요. 기본 지식. 지식과 경험. 무엇인가 꼭 떡고물이 필요해요. 근데 또 쪼잔해. 그것도 오라. 네, 쪼잔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재미를 키운다? 잘 안 돼. 애가 원래 재미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다. 그럼 이제 쪼잔한 걸 키운다? 그래, 그게 당연히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쪼잔한 걸 키우는 거.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쪼잔함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긴 해요. 주는 과정을. 그리고 주는 것도 또 내가 배운 거, 가르치는 거, 지식적으로 주려고 또 하기도 해요. 또 치우쳐. 저의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그 무엇을 받는다는 것을 그 지식에 대한 그 수준을 높인다는 그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말 그대로 뭘 한다고 또 이렇게 받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 어제 30분 동안 피부 구조, 콜라겐, 선크림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히 31분 걸렸거든요. 아니, 33분 참. 33분. 끝난 시간 33분이었으니까. 34분 동안 한 내용이 지난 시간 일요일 날 줌 미팅에서 했던 내용과 그 다음 타임 러시아 사람들 줌 미팅 했던 내용보다 깊었던가요? 안 깊었어요. 안 깊었는데 왜 그럼 내가 깊이 안 들어갔을까예요. 줌 미팅에서는 조곤조곤 설명을 했었는데 왜 어제는 안 들어갔을까? 그 미팅에 온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듣고자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야. 그러면 미팅에 온 사람들이 재밌다. 저 사람 대단한데 또 듣고 싶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찍고 넘어갔잖아요. 핵심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면서 예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의 가족들을 가지고 스토리로 예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머리에 남는 건 어땠던가요? 줌 미팅에서 들었을 때랑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랑. 줌 미팅은 제품에 대한 거를 좀 상세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설명을 듣는 거고, 어제는 그냥 좀 재밌다? 근데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냥 재밌다. 그거예요.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재밌으면 와요. 근데 재밌게 하려면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걔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도 재미가 중요하기도 하고, 1대1에서도 똑같아요. 1대1에는 대화라고 하고,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강의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대화와 강의의 중간 범주에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똑같이 상대방이 호기심을 갖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즐거워하는 과정 안에 지식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공과대학 교수의 강의를 음악 수업을 듣겠다고 들어온 초등학생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거부 반응이고 안 듣게 되고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일부러 공과대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공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 느리죠.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은 어떨까요? 텐션이? 빵빵. 네, 빵빵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 우리는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가령 오빠, 큰오빠하고 대화를 하면 즐겁던가요? 맨날 혼나는 거 같지. 맨날 혼나는 것 같아. 왜? 느릿느릿하고 사실만 얘기하고. 느릿느릿하고 사실만 얘기하고 딱 팩트만 얘기하죠. 농담도 안 통하고. 농담도 안 통하고 재미를 못 주거든요. 근데 본인은요, 프라이드가 강하다고요. 왜? 지식을 이만큼 갖고 있다 라는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갈구하는 일부 계층 이외에는요, 다 적이죠. 저까지는 뭐 그러니까 그냥 안 우리가 이게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서 카멜레온이 되고 그 사람에게 요점을 찝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있죠. 집요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 때까지 계속. 아니, 그게 오히려 안 통해. 그건 집요한 게 아니라 스토커고, 차라리 같이 만나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해결 방법일 수 있어요. 붙잡아 놓고. 아니 전화를 그러니까 안 받길래 그냥 호주도 저기만 했고 어저께 잠깐 얘기만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잘 안 받는다는 소리는요, 이미 요것만 넘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걔가 그거를 그 미팅을 알고 있는지 딱 걔가 지도 모르게 집에서 딱 먼저 튀어나온 게 왜? 미팅 가자고? 먼저 지가 그런 거야. 아니야 다른 거 뭐 물어볼 거 있어 전화했었는데 너 그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냥 그랬지. 그러니까 딱 입 다물더라고. 그래서 딱 그랬거든. 너 생각 토요일 우리가 미팅 꿈을 생각하고 꾼다는 있었구나.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그걸 생각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게 걱정의 염두이건 좋아하는 염두이건 어쨌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말에서도 튀어나오고요, 꿈도 꿔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남자가 너무 좋을 때 이 남자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그 당시에는 꿨을 거예요. 지금도 꾸는데? 지금은 싫어서 껐을 거고. 이게 내 생각의 반영이 내 입이나 내 얼굴이나 내 꿈에서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한테 그 사람이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긍정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뭐를 하죠? 쟤 왜 저래? 라고 한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발전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쟤 왜 저래? 넌 왜 그러니? 이거 했잖아. 이 단절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그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피드백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피드백을 한다. 또는 내 멘티, 남편일 수도 있어요. 왜? 남편은 나랑 다른 인간이니까. 스폰서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르면서 또 암에 관련된 경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그거죠. 왜 그럴까가 아니라 쟤 왜 저래? 걔가 그랬잖아. 아 나쁜 년. 그럼 이제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변명. 아니 해줄 얘기가 뭐가 있죠? 가령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대 저렇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나쁜 새끼네 그거. 아 만나지 마.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 새끼가 그랬구나. 그건 뭐예요? 공감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놈 왜 만나? 만나지 마. 거기 가지 마.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어떻게 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라고 나오는 순간에 되죠? 감정이 이미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면 당신은 말이야 누구 편 드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질문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놓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열린 질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씨도 저랑 대화를 할 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막 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본인의 이제 감정에서 이렇대 저렇대 뭐 해서 그렇대 뭐 그러면 그리고 끝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얘기하다가 그걸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 나 지금 이게 2개 있고 한번 가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고 그렇게 가서 해보자. 내일 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길래 그걸 보내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가보는 게 낫겠다 해서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볼게 라는 대안 제시, 행동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잘 시켜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인간 그리고 박상 교사님 같은 성격은 이거를 해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해. 네가 해라고 그러나? 그렇게 곱게 얘기해?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나는요 네가 하라고 그러면은요 만만치 않아요. 내가 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러지. 정말로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말하니까는 적당히 따라주는 거지 안 들어요. 나는 누가 하라고 그러면. 근데 그게 승질이 고약한 나, 승질이 더러운 박상 교사님만 그러겠냐고요. 아니야. 모든 남자 다 청개구리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봐줘야 돼요. 이러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닫는다는 거죠. 닫는다는 건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기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셔서 들어보셔라 라고 하는 것도 녹음하고 들어보고 저 다 들어보잖아요. 무슨 소리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들이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가 텍스트를 좋아하는 이유. 지금 아까 그 진상전화 같은 경우에도 감정으로만 얘기하고요. 진짜 앞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쏴요.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러니까 내 듣다가 네 끊어요. 빨리 끊어. 바쁘다고 끊으라고 전화 왜 하지 말고 카톡 보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감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굉장히 큰 고객이라니까? 한 달에 적으면 30만 원, 많으면 80만 원이야. 근데요, 내 카톡으로 보면 기절할 거예요. 얼마나 스윗하게 보내는지. 전화를 그렇게 말하는데도 카톡은 스윗하게 하고 있어요. 왜? 유도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끽끽거려, 끽끽 이런다고. 내가 듣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카톡을 자꾸 유도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나 바쁜 거 알아. 내가 바쁜 사람인가요? 나 한가한 사람이에요. 나 어저께가 바쁜 날이었어. 아침 11시 미팅에, 2시 미팅에, 5시에 끝나가지고 주문 4개 처리하고 6시 반에 출발해서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서 11시 넘어서까지 거기서 미팅하고 어저께는 좀 바빴네. 미팅 중에 전화 받아요? 목요일날 미팅 중에 모르는 전화 하나 받았다가 짜증나 이빨이 났었어요. 2번 전화 와가지고 방해를 시켜서. 아는 전화였으면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전화에서 일단 받았죠. 미팅 중이었어요. 얘기 중이었어요. 그 얘기 중에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오면 바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미팅하는 타이밍이 내가 많은가요? 어제는 예외였던 거야. 대부분은요, 혼자 있거나 운전하거나 그냥 수다를 떨잖아요. 근데 수다를 떠는 것조차도 어쩌면 그 사람하고 교감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방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할 때 전화 걸면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라고 먼저 쓱 좀 물어보는 게 내가 할 얘기는 짧아. 어차피 카톡을 잘 안 보니까 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카톡도 자꾸 트레이닝 시키는 거긴 하지만 짧아. 근데 그 짧은 거를 위해서 언제 전화해야 될지 나도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점심 먹고 있는지 점심 먹고 쉬고 있는지 그 타이밍 괜찮을 걸 그러고 전화해봐.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전화할 때 똑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메시지로 남겨놓고 통화를 한다거나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배려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지랄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전화 받자마자 엄마가 근데 그게 몇 번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전화를 못해요 나한테. 지랄 난리를 쳐서. 전화 받자마자 뭐 했는지 알아요? 예! 너 왜 그따위니? 근데 옆에 누가 있었다고? 항상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 소리 듣고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 소리 들으면 전화 못해요 지금 어머니 저한테. 진짜 생지랄 난리를 쳐놨죠. 그것도 전화 끊고 전화로도 그러고요. 가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원하는 걸 주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그리고 나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거를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되고 주는 것도 맞춰서 줘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쟤는 낚시 먹이가 필요하다면 빵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낚시 먹이를 줄 수 없다면 낚시 먹이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공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잠깐 또